할머니 너무 냄새나. 제발 나한테서 떨어져줘. 할아버지 수염 너무 싫어요. 할아버지한테는 절대로 안기기 싫어. 너무도 충격적이지 않나요? 실제로 박영숙 할머니가 자식 손주에게 들은 말이라고 합니다. 나이 들어 검버섯 피고 피부 까끌해지면 젊은이들 싫어하는 게 당연하지 않냐고요? 저렇게 말하는 손주놈이 너무하다고요? 그런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흔히들 외모보다 마음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국민학교 시절부터 참 많이 들었던 말이죠. 사람 됨됨이가 잘 돼야 뭐든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나이 들면 마음보다 외모가 중요합니다. 하루 이틀 된 말도 아닙니다. 단순히 좋은 외모를 가꿔야 호감을 주고 자신감이 생겨서가 아닙니다. 나이 들수록 외모가 중요한 이유에는 진짜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나이 들수록 외모에 신경 써야 하는 마법 같은 이유와 당장 오늘부터 할 수 있는 외모 관리 방법 4가지에 대해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책을 보아도 어떤 기사를 보아도 사람은 외관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생각대로 살게 된다는 말처럼 생긴 대로 살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해외 연구에 따르면 잘생기고 예쁜 사람이 평균 연봉이 더 높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물론 이는 정말 잘생김과 못생김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타고난 생김새가 아니라 얼마나 외모를 갖고 얻는지에 따라 얼굴이 달라 보입니다. 아무리 잘생긴 사람도 관리하지 않고 외모를 방치한다면 관리를 잘한 사람보다 늙어 보이고 못생겨 보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외모에 대해 역전의 기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역전의 기회도 한 살이라도 어릴 때부터 꾸준히 관리해 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링컨의 나이 40이 되면 자신의 얼굴에 책임져야 한다는 말은 외모가 경쟁력이라는 것과 관리의 중요성을 모두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간 살아온 삶은 얼굴에 고스란히 흔적을 남깁니다. 혹시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사람을 본 적 있나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다른 사람들과는 뭔가 다른 느낌을 받습니다. 굉장히 평온한 삶을 살아왔을 것 같고 앞으로도 잘 살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게 뭐가 그렇게 문제인가 싶겠지만 인생에 많은 우는 사람과 함께 들어온다고 합니다. 외모는 상대방의 인상을 평가하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그래서 개성적이고 매력적인 이미지를 연출하기 위해 의복이나 헤어스타일의 변화를 통해 이미지 변신을 꾀하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여성들은 스트레스가 커질수록 화장을 더욱 자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성들은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다양한 외모 관리 행동으로 이상적인 외모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여성들의 자존감과 외모 관리 행동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 장애를 극복하고 여성 노인들이 자신감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외모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외모를 아름답게 관리하는 것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우울을 예방하며 자신감을 갖게 한다고 합니다. 여성이 외모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것은 거의 필수인 것입니다. 여성 노인들도 신체를 단정하고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미용에 대한 관심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성 노인들은 아무리 연령이 높아도 화장을 하고 외모에 관심도 높습니다. 노인들의 우울감은 생활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초고령화 사회가 진행될수록 여성 노인들은 사회적, 경제적, 정신적 변화가 이어집니다. 더욱 외로움을 느끼면서 소외감과 고독감은 더욱 증가되어 우울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까운 친척이나 친구와 자주 왕래하고 생활에 대한 정보를 교환해야 합니다. 사회 활동을 통하여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으로 생활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사회적 활동이 많은 노인은 외모에 관심이 높으며
생활에 만족하는 노인일수록 의복 생활에 만족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여성 노인의 여가 활동, 봉사 활동, 사회 구성원 간의 친밀한 유대 관계 등을 통하여 적절한 활동을 지속함으로써 정신 건강을 높여야 합니다. 우울을 떨쳐내어 심리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건강을 증진시킬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이가 들수록 노인 여성들은 보다 세심한 외모 관리, 헤어 관리 및 의복 착용을 통하여 감소된 여성 노인의 자신감을 회복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바람직한 인상 형성을 통하여 우울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여성 노인들의 활동을 증가시키고 개발시켜주는 방법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심리적 만족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노후의 생활 만족을 얻기 위해서 기존의 사회적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역할을 찾아야 합니다. 이러한 활동은 자연스럽게 외모에 관심을 갖게 될 것이며 우울을 감소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성 노인들의 외모 관심은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지만 생활 만족의 매개 요인을 통해서 우울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여성 노인들의 이미지를 표현하고 변화시키고자 하는 외모 관심에 부응하고 정신 건강 증진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회적 지지를 유발할 수 있는 미용 복지를 비롯한 다양한 외모 변화와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합니다. 여성 노인들의 우울 예방에 활용되어야 합니다. 비단 연예인만 외모를 가꾸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리고 외모를 가꾸는데 대단한 투자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외모를 가꾸려면 풀 메이크업을 하고 비싼 옷 치장을 하고 숨 넘어가는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큰 착각입니다. 최소한 매일 스킨 로션 크림 잘 챙겨 바르고 외출 시 선크림만 잘 발라도 세월이 흐르면 그렇지 않은 사람과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버스 한 정거장 먼저 내려서 걷는 것도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는 것도 운동입니다. 앞에 말한 내용을 바탕으로 요즘은 외모도 경쟁력으로 여겨지는 시대입니다. 피부동안 동안미모를 위해 외모 및 체형 관리를 늘 신경 써야 합니다. 인생 음악을 더 즐겁게 살기 위해 더 젊어지는 60대 이상의 노인들에게 관심을 받는 것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니 꼭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해요. 먼저 주근깨 검버섯 제거입니다. 피부 노화는 신체 노화 중 가장 눈에 먼저 띄는 현상입니다. 그 중에서도 중년들의 가장 큰 피부 고민은 검버섯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저승꽃이라고도 불리기에 거부감이 더욱 더 큽니다. 게다가 피부 노화가 진행되며 기미도 더 증가하게 됩니다. 이런 검버섯 색소 침착과 같은 피부 노화의 흔적만 제거해도 인상이 훨씬 더 환해 보일 뿐더러 어려 보일 수 있어 중년들에게 피부가 시술이 인기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피부과 말고도 유튜브나 인터넷으로 집에서 기미 제거하는 법 등의 정보들이 많으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목주름 관리입니다. 목주름을 보면 나이가 보인다라는 말도 있듯이 얼굴에는 각종 팩 좋은 크림을 사용하면서 목 피부 관리는 소홀히 하게 됩니다. 100세 시대라고 불리는 지금 어려 보이고 싶은 50, 60대 이상의 사람들은 눈가, 입가 주름에 이어 목주름 관리도 필수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삶이 좀 더 편해졌지만 스마트폰의 과도한 사용은 시력저하, 안구건조증, 수면방해, 목디스크, 거북목 증후군 등의 질환을 낳는데 휴대폰을 보는 행동은 위에서 말한 목 질환뿐만 아니라 목주름에도 안 좋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장시간 스마트폰을 내려다보는 자세는 목주름의 원인이 되곤 합니다. 최근 젊은 층들 사이에서도 목주름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이 생기듯이 목에 생기는 수평의 주름은 주로 나쁜 자세에서 비롯됩니다. 스마트폰을 장시간 봐야 한다면 아래로 내려서 보지 않고 눈높이에 맞추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너무 높은 베개를 패는 것 또한 좋지 않습니다. 적당한 베개의 높이는 6에서 9cm 정도로 목등 뼈가 시자를 유지하고 옆으로 누웠을 때
머리와 목 그리고 척추가 일직선이 되는 높이가 적절합니다. 세 번째는 안검하수 교정입니다. 안검하수는 눈꺼풀 처짐 증상이라고 합니다. 중년이 되면 눈꺼풀을 올리는 근육의 힘이 사라지면서 눈꺼풀이 처지는 현상입니다. 안검하수가 생기게 되면 윗꺼풀이 내려와 속눈썹이 눈을 찔러 염증이 생기거나 졸린 인상을 주게 됩니다. 시야도 가리다 보니 눈에 힘을 주게 눈을 뜨게 되어 이마 주름도 증가하게 됩니다. 안검하수를 극복하기 위해 많이 하는 시술에는 상안검 수술이 있습니다. 상안검 수술은 중력으로 인해 아래로 처져 늘어진 조직을 잘라내고 제거하는 수술입니다. 대부분 염증을 방지하고 시야가 제한되는 것을 완화하고자 선택하는 수술이지만 상안검 수술로 인한 인상의 변화를 주기 위해 선택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헤어스타일 교정 또는 탈모 시술입니다. 헤어스타일만 바꿔도 젊어 보일 수 있습니다. 숱이 적어진 분들은 펌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우아한 중년으로 이미지 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얼굴에 맞는 색으로 좀 더 밝게 염색을 하거나 가르마 방향을 바꾸는 것도 쉽지만 효과는 충분합니다. 중년이 되면 호르몬의 변화나 갱년기 증상이 나타나고 또 염색이나 파마를 자주 하게 되며 모발과 두피 건강이 악화되어 탈모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탈모가 생기는 데는 유전자, 스트레스 등 많은 이유가 있지만 노화도 하나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탈모는 다른 어떤 것보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줍니다. 인간관계에 소극적이게 되고 자신감을 약화시킵니다. 탈모인이 증가하면서 비과학적이고 검증되지 않은 방법의 치료제들이 많이 생기고 탈모 치료에 대한 가설들이 떠돌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탈모 샴푸, 약, 두피 클리닉 등 많은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최근 3년 반 동안 탈모 관련 식약품 등의 허위 과대 광도 적발 건수가 약 1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탈모는 스트레스, 유전, 호르몬 등 그 원인이 다양하고 진행 진척에 따라 치료 방법이 상이한 만큼 전문가의 진단을 받는 게 좋습니다. 서울대 연구팀이 84세 성인 남녀 예 8명을 대상으로 실제 나이와 비교해 볼 때 당신은 몇 살이라고 느끼는가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실제 나이보다 어리다고 느끼는 이들은 실제로 노화가 덜 진행됐음이 확인됐다고 국제학술지 프론티어스인 에이징 뉴로 사이언스에 발표했습니다. 외모 관리는 자기 만족을 위한 경우도 많지만 어느샌가부터 자신을 젊게 가꾸고 외모에 신경 써야지 사회에서 인정받기도 수월해진 것 같습니다. 나는 내 실제 나이보다 젊다 하고 생각하고 세련되고 호감 가는 인상으로 외모 자신감을 올리며 제2의 전성기를 누려보세요. 하지만 외모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면서 자신의 내면을 가꾸는 일에도 너무 인색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대중 목욕탕에서 온욕을 하다가 문득 눈길을 끄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인데도 온화하고 인자함이 얼굴 가득 드러나 있어 저 할머니 참으로 기품 있게 늙으셨고 하는 생각을 하며 주위 다른 분들의 얼굴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불만을 가득 품은 듯한 얼굴, 욕심이 많아 보이는 얼굴, 피부는 곱고 주름이 별로 없지만 왠지 차갑게 보이는 얼굴 등 미모의 차이를 떠나 눈에 들어오는 할머니들의 얼굴은 다르게 보여졌습니다. 인상을 배운 적도 없고 관심도 없지만 나이를 먹으면 성격이 얼굴에 보이고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듯 70 넘은 사람들의 얼굴에는 자연스럽게 풍기는 각각의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여자 나이 50이면 미모의 평준화가 이뤄진다고 하지만 주위에는 몸 관리를 하고 성형이나 화장 등으로 외모를 가꾸기에 따라 10살 전후로 나이차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살아온 삶의 흔적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언행이나 생각에 따라 사람의 모습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얼굴은 생각하는 모양이라고 합니다.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목욕탕에서 특별히 좋은 인상으로 내 눈을 끌게 한 할머니도
학식이 풍부해서 그런 얼굴을 만들어 것은 아닐 것입니다. 심보가 고와야 건강하고 몸에 배어온 습관이 얼굴에 고스란히 남는다고 합니다. 평소 남을 배려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후덕한 마음을 지니고 살아가면 삶의 흔적이 얼굴에 남을 것입니다. 내 나이 70이 지나서 그 누군가 목욕탕에서 나를 훔쳐보며 참 욕심 안 부리고 편안하게 늙은 얼굴이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늙어가고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신체는 조금씩 기능이 떨어집니다. 젊은 시절 뽐내던 싱그러운 외모도 흰머리와 주름 투성이 얼굴로 편합니다. 우리는 점점 더 오래 살게 되었고 그럴수록 더욱 길어진 노년의 날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누가 나이 들어 보인다고 한마디 하면 풀이 죽고 갑자기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열심히 피부를 가꾸고 젊어 보이기 위해 유행하는 패션을 쫓아가면서 젊은이들이 하는 취미도 무리에 배웁니다. 그러나 늙음은 막을 수가 없고 시간이 갈수록 자존감만 떨어질 뿐입니다. 9988이라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자고 구호를 외치지만 나이가 들면서 노화 현상은 계속 진행됩니다. 다들 매일매일 늙음을 한탄하며 남은 여생을 보내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오늘의 핵심은 이제 나옵니다. 조금 남았으니 꼭 메모하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점점 노화되어가는 신체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지혜로우면 아름답게 나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나이 들어 아름답게 늙어가는 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유연하게 사고하고 고집을 부리지 않는다.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받은 윤여정에게 젊은이들과 잘 어울리며 사랑받는 비결을 묻자. 우리는 먹고 사는데 급급해서 촌스러운 게 있잖아. 그런데 젊은 애들은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 막 신통하고 장하고 그래요. 내가 어른스럽지 못하다는 걸 잘 알아서 노력을 해요. 애들처럼 똑같이 욕심 안 내고 밥값은 내가 내고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연기를 할 때는 누구보다 치열하고 까다로우며 자기 자신에게 엄격한 그녀지만 젊은이들과 함께할 때 유연한 사고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나이에 맞게 신체 상태를 인정하고 몸을 가꿔라. 몸의 기능이 떨어졌는데도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기력이 왕성하던 때의 활동을 유지하려고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년기에 자신의 신체 능력보다 의욕이었을 때 부상이나 병이 발생하겠습니다. 노년의 몸은 노화되는 상태에 맞는 속도로 보행을 하며 항상 에너지를 유지해 두어야 합니다. 점점 굽어가는 척추를 바른 자세로 유지하고 오래도록 자립 보행할 수 있도록 근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한근의 작가는 고수의 몸이 하기에서 젊어서는 식스팩과 같은 멋진 몸을 갖는 것이 목표일 수 있지만 나이 들어서는 몸의 자유와 독립이 운동의 목적이어야 한다. 남의 힘을 빌리지 않고 혼자 힘으로 생활할 수 있어야 한다. 누구나 원하는 것을 하며 자유롭게 살다 가기를 바란다. 하지만 이는 근육 운동을 열심히 해 반듯한 자세를 갖고 자유롭게 걸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권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과도한 영양 섭취로 체중이 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립을 위한 버팀목인 관절을 해치는 주범이 비만이기 때문입니다. 나이 든다는 것의 상징인 흰머리와 탈모, 주름진 피부를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염색과 눈 화장도 눈의 피로를 가져오면 그만둬야 합니다. 시력과 청력은 노화의 과정에서 행복 유지를 위한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잘 보호해야 합니다. 세 번째, 호기심으로 새로운 문물을 익힐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나이가 들었다고 호기심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새로운 것이 나타났을 때 노인의 심리는 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것에 대한 두려움이 실패했을 때 두려움을 회피하기 위해 아예 시도해 보지도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뇌는 끊임없이 기억을 되살리고 새로운 자극을 주었을 때 노화되지 않습니다. 노인의 지혜는
일찍이 보지 못했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과거의 경험을 활용하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디지털 시대의 새로움에 용기를 내어 접근한다면 내 건강 관리뿐 아니라 젊은 세대들과의 소통도 쉽게 이루어질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습니다. 네 번째, 유머로 스트레스를 없애고 웃는 얼굴로 사람들과 어울린다. 오드리 헵번이 웃는 얼굴을 떠올려 보세요. 상상만으로도 몸 안의 스트레스가 싹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사람 세월이 길고 경험이 많을수록 웃을 일이 줄어듭니다. 중년 이후의 남자들 중에는 매사에 진지하게 살아온 습관이 몸에 배어 입꼬리 한번 올리기 어려워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유머입니다. 타고난 유머 감각이 없으면 주변에 유머 있는 친구들이 농담을 할 때 어떻게 하는지 유의 깊게 살펴보세요. 처음엔 어색하지만 그 어색함조차도 다른 사람과 어울릴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청결한 몸과 친절한 매너를 지닌다. 지하철에서 후줄근한 옷차림으로 허리를 구부리고 앉은 노인 곁에는 젊은이들이 가지 않습니다. 노인의 몸에서 나는 냄새가 싫어서라고 합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후각은 쇠퇴하고 노인에게는 씻는 것 자체가 체력적으로 상당히 부담스러운 노동으로 변합니다. 늘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매너 있는 태도가 몸에 배도록 노력해서 주위에 민폐를 끼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화 인턴의 넷 로버트 드니로가 맡은 주인공 벤은 매일 출근할 때 깔끔한 정장에 넥타이를 단정하게 매고 사무실에 나타납니다. 시니어로 친절한 매너를 보임으로써 함께 일하는 젊은 친구들의 신뢰와 호감을 얻게 됩니다. 노인의 얼굴은 주름지고 머리는 백발이 되지만 주름진 뇌에 축적된 평생의 경험으로 노화의 과정을 지혜롭게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외모의 아름다움도 젊은 시절의 기준과 달라질 수 있음을 우리는 아프리카의 아이들과 웃는 그녀의 얼굴에서 이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드리 헵번이 죽기 전에 자식들에게 들려주었다는 시 일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입술을 갖고 싶으면 친절한 말을 하라. 사랑스런 눈을 갖고 싶으면 사람들에게서 좋은 점을 보아라.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으면 너의 음식을 배고픈 사람과 나누어라.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갖고 싶으면 하루에 한 번 어린아이가 손가락으로 너의 머리를 쓰다듬게 하라. 아름다운 자세를 갖고 싶다면 결코 당신 혼자 걷고 있지 않음을 명심하라. 오늘도 여러분의 아름다운 인생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